안녕하십니까, 소신남TV 조국래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또 배경도 좀 그때랑 다르죠. 오늘은 1타 강사 컨텐츠입니다. 제가 1타 강사로서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내용을 전달하고 제 또 생각을 좀 소신 있게 다시 전달하고자 오늘 켰고, 오늘 주제는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지커라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연장선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적인 내용도 오늘 전달할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가격이 드디어 확정 공지가 됐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최근에 이제 지커 이제 가격 유출 사건 있었죠. 그 유출된 금액으로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많은 분들은 많이 아쉬워합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뭐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저희가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다. 이제 중국 자동차라고 하다 보면 무조건 이제 BYD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착을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할게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버금가는 이제 가격과 가성비를 기대를 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나오면 대박이 더 그냥 이제 뭐 이제 진짜 모든 자동차 브랜드를 압살할 텐데 이런 기대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기대치와는 조금 좀 미스가 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어떤 시선으로 이제 지커를 바라봤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제 중국 자동차라고 해서 무조건 가성비로만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시장인가? 저는 무조건 차를 오늘 세븐엑스가 전 시장마다 전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 된 걸로 알고 있거든. 저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세븐엑스가 일단은 괜찮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브랜드 쇼룸 가서도 차를 직접 만져봤지만, 차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제품만 놓고 보면, 브랜드만 딱 가리고 그냥 아무 그런 이제 고정관념 없고 색안경 벗어버리고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은데, 많은 분들은 그 이제 머릿속에 이제 중국 브랜드인데, 가격이, 이런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좀 냉정하게 좀 짚어보자. 그러니까 왜 지커라는 브랜드는 어떤 생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국 시장에 진출을 했느냐,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제 그냥 중국에서 생산이 많은 거를 우리나라에 밀어내기 덤핑용인가,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해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탠다드는 이제 5,299만 원 이렇게 나왔고, 이제 롱레인지 같은 경우가 이제 금액대가 좀 세게 나왔죠. 네. 제가 여기 가격을 좀 대충 좀 적어봤는데 오늘 공개된 가격입니다. 가격인데 일단은 스탠다드 모델이 5,299, 그리고 이제 롱레인지가 5,999, 이제 울트라가 6,99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쉽죠. 대부분 이제 제가 카페나 동호회 가보면 여기에 희망하셨던 가격들 옆에다 적어볼게요. 이렇게 많이들 희망하셨던 금액들인데 금액에 비교하면 많이 아쉽죠. 여기다가 이제 5,299나 여기서 이제 옵션을 또 추가를 하셔야 돼요. 옵션을 추가하시게 되면 보통은 이제 이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한 5,600까지도 올라가고 5,000. 지금 제가 나만의 차 만들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색상이나 이런 걸 넣지 않고 기본 옵션만 다 넣어볼게요. 냉온장고 정도 넣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를 살 거냐, 이걸 살 거냐. 옵션 넣었을 때와 이제 옵션 뺐을 때의 차이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구입하시지 않을까. 근데 색상 가격은 뺀 거예요. 색상 가격은 뭐 40만원, 뭐 휠 옵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100만원 넘게도 올라가긴 하지만, 그거는 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지커는 주력 차종이 뭔가? 이 금액을 생각을 한다고 하시면 분들은 아쉬울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BYD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차들을 봤을 때 금액대가 4,500, 4,999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스탠다드를 많이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금액보다 훌쩍 올라가니까. 근데
롱레인지급 이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나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지커에서 미는 차종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차종이 아닌가. 그러면 지커를 누가 6천만 원 넘게 주고 사 롱레인지라고 해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옵션 구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옵션 구성을 봤을 때 냉장고 옵션이라든지 스타게이트 옵션 들어가고 오토도어 들어가고 나파 가죽에 2열 선블라인드 전동 선쉐이드 들어가고 냉장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피커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롱레인지만 봐도 풀옵션인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여기 풀옵션입니다. 한 가지 여기가 아쉬운 거는 저희가 기대했던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 서스는 없다. 여기가 에어 서스가 있다. 그럼 에어 서스펜션 빼고는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브랜드에서는 전동 어떻게 보면 냉장고라든지 전동 이제 도어, 이제 오토 도어죠. 그리고 이제 전동 선블라인드 이런 게 있느냐 뒷좌석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금액대가 롱레인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또 NCM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CAT NCM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나쁘지 않아요. 400 중반 이상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커는 스탠다드를 미는 것 같진 않아요. 스탠다드를 주력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롱레인지 이상을 주력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브랜드 시장을 제대로 노려야겠다. 그러니까 저가형 시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렴한 전기차를 구입을 희망하시는 고객님들보다는 조금은 프리미엄 이상과 경쟁을 우리는 하겠다라는 심리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두 개를 가지고 조금 비교를 많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조금 몇 가지 좀 설명을 해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보고 뭐 악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차를 놓고 제 생각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악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비난적인 글이에요. 저에 대한 비난인 것보다는 그냥 뭐 지커에 대한 비난적인 글들이 좀 많았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가격을 보니까 조금 의구심을 조금 그렸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저는 이제 수입차에서 14년 동안 일을 하고 있잖아요.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많은 고객층을 만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중 심리는 조금 접어두세요. 왜냐하면 자꾸 거기다가 중국은 어떻고 중국은 어떻고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은데, 저도 솔직히 중국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엊그제 투표했는데 제가 왜 소신남이잖아요. 저는 투표를 뭐 여러 장의 이제 뭐 그 투표장에 이제 제가 도장을 찍었지만 기권한 투표지도 있어요. 제가 뽑기 싫은 사람들은 안 뽑습니다. 전 무조건 뭐 민주당이 아니면 뭐 국힘이냐 이런 거,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간색도 싫고 파란색도 싫습니다.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하는 건 못했다고 하고,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 끼고 이거는 너네는 그냥 별로야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잘하고 있는 거 많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 DJI 건데, 이번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DJI가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중국 브랜드죠. 카메라 제일 잘 만들고 액션캠 제일 잘 만들고, 그리고 드론 전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가격 싸지 않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카메라부터 이제 각종 저희가 뭐 가성비 좋은 템들 있죠. 그런 거는 대부분 중국 브랜드들이 대부분 1,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죠. 쟤네들을 무서우니까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막연하게 중국 자동차라고 해서 이거는 아니야, 너네는 그 가격을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일본은 어때요? 일본.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에서 침략을 받은 거는 몇 번 되지 않아요. 일본 침략이 많고 이제 반일 심리가 더 강한데, 렉서스 판매량 어떻고 도요타 많이들 타시잖아요. 그리고 일본 자동차 기술은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 인정해 주는 이유가 있죠. 또 우리나라보다 이제 기술이 오래됐고, 일본은 이제 이미지 자체가 뭐 이렇게 섬세하고 좀 잘 만드는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뭐 각종 뭐 이제 약간 반칙 같은 거죠. 약간 뭐 숨기는 것도 많고, 네. 안 좋은 것들 다 중국에서 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저도 그런 인식이 없진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중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진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다시 차만 놓고 보자는 얘기, 오늘 이 차만 놓고 보자는 거죠. 볼보랑 폴스타랑 같은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기술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차. 근데 볼보랑 폴스타는 이런 중국에서 생산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타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그런 말이 없어요. 그쵸? 근데 얘는 왜? 그냥 마크만 중국 토종 마크가 달렸다고 해서 얘는 뭐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제가 해명하는 것 같고 여기 막 지커를 옹호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조금은 냉정하게 조금은 차만 놓고 보자는 얘기 다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제 요즘 자동차들을 만들 때, 브랜드들이 차를 만들 때 고객층을 정해놓고 만들어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롤스로이스랑 벤틀리랑 페라리랑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가 뭐 전 세계 대중적인 브랜드, 아무나 탈 수 있는 브랜드를 고객층을 타겟으로 만드는 차가 아니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에 지금 피부로 와닿게 설명해야 되는 거, BYD 같은 경우가 차를 못 만들지 않아요. 저 타봤고, 안 타보신 분들은 꼭 한번 타보세요. 타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중국 브랜드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중국 브랜드의 지커마저도 BYD처럼 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이거는 브랜드 방향입니다. 네. 지커는 말 그대로 중저가부터 우리는 시작해서, 중국도 BYD도 고급 브랜드 많아요. 덴자라든지 아실 거예요. 덴자라든지 양왕이라든지 이런 고급 브랜드 많아요. 그런 거는 이게 BYD 정책은 일단은 중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깨고 해보자. BYD를 타다 보면 BYD의 중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나 색안경을 벗긴 다음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차들을 한국 시장에 팔아보자. 이런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향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지커는 그런 방향보다는 우리는 애초에 프리미엄 시장을 한번 정면 승부해보겠다. 물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는 BMW라든지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가 한번 승부해볼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객층을 한번 정해놓고 보자는 거죠. 자, 테슬라 한번, 테슬라 많이 팔리죠. 테슬라 왜 많이 팔릴 것 같으세요? 테슬라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FSD입니다. 자,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품질 만점인가요? 제가 봤을 때 품질이 만점은 아니에요. 품질은 만점은 아니고, FSD 오토파일럿, 저는 이거는 뭐 경쟁 브랜드 상대적으로 얘는 그래 높은 조사 100점 줄게요. 그러면, 그리고 가격 공격적이죠. 여기도 뭐 한 90점 이상. 자, 그럼 테슬라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평점이 높아요. 품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품질에 중점을 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게 테슬라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만족보다는 가격과 이거에 대한 기대치로 전기차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과로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판매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BYD를 볼게요. 자, BYD. 그러면 이제 품질. 자, BYD 볼게요. 품질. 제가 봤을 때 한 7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 중에 FSD 이런 거 같은 거. 이거보다 못하니까 좀 보수적으로 50점 줄게요. 그리고 가격. 제가 봤을 때는 100점입니다. 현재로서. 그러면 얘도 평점이 어때요? 뭐 220점 되네요. 많이 판매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참 공짜 없다고 이런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지커는 어떨까요? 지커는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나? BYD와 테슬라 사이에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지커도 전기차를 지금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테슬라와 BYD의 고객층이 좀 겹친다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테슬라와 BYD가 주력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게, 여기 보면 유럽 브랜드.
여기는 어때요? 품질 100점이죠. 자율주행 얘도 한 50점 정도 되는 것 같아. 50에서 한 60점? 조금 더. 얘는 한 60점이라 할게요. 60점. 그리고 가격. 프로모션 안 받는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가격 제가 봤을 때 한 20점 됩니다. 20점에서 한 30점? 너무 비싸. 이 얘네들에 비교하면. 그러면 합치면 얼마 되면 30점이라 볼게요. 그러면은 190점입니다. 안 팔리겠죠.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얘가 세웠기 때문에, 테슬라가 세워서 그래. 이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장만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시장만 놓고 볼게요. 고객층, 아까 말씀드린 시장을 놓고 볼게요. 자, 테슬라의 고객층이 한 이만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BYD가 판매량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BYD가 저보다 좀 작아야 되니까 한 요 정도 된다 봅시다. 자, 그럼 유럽 브랜드는 BYD보다 더 작으니까 판매가 많이 안 되니까 한 요 정도 된다고 봅시다. 이 정도도 솔직히 이건 유럽 브랜드다 다 합친 거예요. 이 정도 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지커는 어떤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냐? 지커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다 겹치는 것 같아요. 지커는 지금. 그래서 지커는 스탠다드는 약간 BYD를 겨냥한 것 같고, 테슬라랑 겨냥. 근데 테슬라랑 BYD에 비해서는 스탠다드는 제가 봤을 때 그 가격이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지커는 프리미엄을 강조합니다. 자, 지커를 이제 가격이랑 다 공개됐으니까 제 소신껏 말씀드릴까요? 품질. 거의 유럽 차랑 동등해요. 제가 봤을 때 100점이라 할게요. 옵션이나 이런 게 말이 안 돼. 품질 100점. 옵션을 넣고 이제 롱레인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죠. 그래도 유럽 브랜드보다는 저렴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는 한 60에서 70점 정도 줄게요. 60점에서 70점. 그리고 자율주행. 뭐 얘도 한 50점에서 뭐 60점. 뭐 50점 할게요. BYD가 똑같다고 할게요. 물론 아직 시승은 안 해봤고 안 타봤지만 뭐 더 좋다고 합니다. 더 좋다고 하는데 아직 안 해봤으니까 보수적으로 시승을 안 해봤기 때문에 50점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 점수가 아까 유럽 브랜드가 한 190점인가 정도 나왔죠. 그러면 얘네들만 합쳐도 얘는 200점이 좀 넘어요. 210. 어떻게 보면 BYD랑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유럽 차들과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은 고객층을 어느 정도 타겟을 정해놓고 이제 차를 들여오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BYD는 약간 국산차에 조금 소비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그 고객층을 뺏어와야겠다라고 만든 거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테슬라 타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가기, 얘네들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소신껏 말씀드립니다. 지커라는 브랜드가 지금 이미 한국 시장에서 자리 잡은 테슬라, BYD, 유럽 자동차들, 여기서 이제 승부를 보려면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많죠.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깨야 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지커 내부적으로 우리는 품질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이거야. 그 품질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또 가성비가 있단 말이야.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와 BYD, 유럽 브랜드 지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지커가 애매모호한 포지션이 맞긴 한데, 이게 앞으로 이 그림이 어떻게 커지나, 뭐 유럽 브랜드를 다 잡아먹는 이런 그림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이쪽으로 이렇게 커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꾸 저가형 중국 자동차 이제 좀 잠시 접어두자고요. 잠시 접어두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유럽 브랜드 프리미엄과 이제 지커랑 좀 본격적으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커는 테슬라랑 BYD가 좀 약간 경쟁 브랜드로 삼고 출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를 경쟁 브랜드로 삼고자 한국에 출시한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오늘 가격 공지된 거를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스탠다드 모델이 주력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롱레인지랑 이제 울트라를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커 7S 울트라랑 이제 롱레인지,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이제 유럽 브랜드 중에서 가장 핫한 올해 지금 아직 출시는 안 했지만 BMW iX3 50X 드라이브, 얘가 올해 출시를 하는데 현재 사전 계약만 뭐 10,000대 정도 뭐 됐다라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핫한 거죠. 네. 그러면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iX3 50X 가격을 볼게요. 8,690만 원, 9,100원. 그럴 수 있어요. 뭐 BMW랑 지커랑 비교를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만 보자고. 일단은 브랜드라는 거는 접어두자고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거는 일단은 뭐 중국 역사 이런 걸 다 뭐 중국 브랜드의 역사, 뭐 BMW 역사, 당연히 BMW 브랜드 파워가 높죠. 높은데 일단 차만 놓고 보자고. 자, 8,690만 원, 9,190만 원. 얘는 롱레인지는 5,000, 6,000, 이거는 옵션, 풀옵션 기준입니다. 6,589만 원, 7,790만 원. 자, 얘는 금액은 얘는 이제 M 스포츠, 얘는 뭐 일반.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469마력, 얘는 뭐 인터넷에서 발췌한 거긴 합니다. 469마력 대략, 얘는 421마력, 650마력. 그리고 얘는 사륜 구동, 이륜, 사륜, 얘는 키로수 이렇게 나오는데 차 크기만 놓고 볼게요. 차 크기만 놓고 보면 사실은 크기는 재원상으로는 세븐X가 좀 더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원상 찾아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세븐X가 좀 더 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솔직히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크기나 이런 거는. 그러면 옵션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은 BMW iX3보다 얘가 더 좋아요. 옵션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냉온 잠궈부터 해서 전동 오토도어라도 솔직히 iX3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옵션 내용을 한국에 출시 안 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옵션이라 놓고 보면은 롱레인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반형 모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약 2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출력 뭐 얼추 비슷하고 근데 얘는 사륜이고 얘는 이륜이에요. 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고 키로수 한 17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뭐 엄청 막 피부로 와닿지는 않죠. 그러면 출력이나 이런 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옵션은 얘가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랑 비교를 해볼게요. 9,190만 원, 7,790만 원. 얘도 뭐 한 지금 봤을 때는 1,500만 원 정도 네, 차이가 얼추 나네요. 근데 유일하게 얘는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어요. 어떠세요? 뭐 스피커도 뭐 21개가 들어가 있고 엄청 뭐 차이가 납니다. 제가 봤을 때 옵션만 놓고 보면은 이쪽 크기 이쪽 그렇게 봤을 때는 각 약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출력 보세요. 얘는 뭐 469마력, 얘는 650마력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얘 똑같은 사륜 키로수 뭐 얘가 퍼포먼스가 좀 더 높기 때문에 한 20km, 얘는 대략 잡은 거예요. 한국 기준으로. WLTP 기준으로 뭐 800km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한 500km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차이 나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차가 나와서 시승을 해보고 다 해봐야겠지만 7X가 포커스를 둔 거는 제가 봤을 때 유럽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BMW나 뭐 벤츠라든지 이런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승차감 이런 거 다 느껴보고 했는데 이 가격은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은 일로 갈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있죠. BMW는 뭘 잘합니까? 할인을 많이 하죠. 저 BMW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뭐 BMW 할인을 뭐 제가 봤을 때 2천만 원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1,000만 원만 할인해주면 이제 돈 1,000만 원 차이면 그냥 BMW 살까?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뭐 나중에 지커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7X가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스탠다드를 뺀 겁니다. 스탠다드를 빼고 롱레인지랑 울트라를 비교했을 때는 얘네들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밀고자 하는 차가 제가 봤을 때는 롱레인지 이상급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FSD에 대한 많은 분들이 댓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FSD 좋죠. 좋은데 그거 하려면은 1,000만 원, 900만 원, 거의 1,000만 원 돈을 내고 옵션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스탠다드 모델이 뭐 언젠가는 그 테슬라 기준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지만 된다라고 한 전제하에 해도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자율주행 쓰죠. 물론 오토파일럿만 봐도 지금 나쁘진 않지만 다른 분들이 다 FSD에 대한 기대가, 근데 FSD를 얼마나 쓰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는 애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 나잖아요. 아기가 길을 가다가 뭐 음주운전 하신 분들이는지 갑자기 운전을 부주의해가지고 인도에 있는 사람을 치어서 우리 애가 죽었다, 우리 애가 뭐 다쳤다, 뭐 이런 뉴스 한 번씩 보셨을 텐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뭐 어쨌든 다 운전자의 책임일 겁니다. 운전자의 책임인데, 저는 그런 게 불안해서라도 이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이런 거는 장거리 주행할 때 고속도로에서 말고는 크게 쓸 일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그 크루즈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스마트 크루즈라든지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이죠. 지금은 쓰고는 있는데, 언제 쓰냐면 제가 영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차에서 통화를 하거나 갑자기 핸드폰을 잠깐 봐야 될 때 잠깐 킵니다. 잠깐 보조해달라고. 그게 다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켜가지고 전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부터 서울 가거나 부산 가거나 할 때까지 쭉 달리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나 전방 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FSD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꾸 테슬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FSD를 제외하고도 안에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저는 테슬라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만족감이 정말 높으신 분들은 테슬라 사실 것이고, 저는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사실은 벤츠 전기차인지 BMW 전기차, 약간 기타 전기차 브랜드 많이 넘어가신 분들도 의외로 계시거든요. 왜 계시냐? 그거 소프트웨어 난 잘 못 쓰겠어.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나는 그거 나는 그 좋은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 많으세요. 잘 안 쓰는 옵션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오히려 승차감에 더 높은 점수를 줄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BYD 가시는 분들도 있고, BYD가 뭐 승차감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타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테슬라보다 BYD가 승차감 좋았어요. 그래서 뭐 BYD 가시는 분들, 가성비로 BYD 가시는 분도 있고, 벤츠 전기차 사시는 분도 있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유럽 프리미엄 전기차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FSD에 대한, 오토파일럿에 대한 장점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굳이 테슬라를 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테슬라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너무 전부 다 그 기준을 거기다 두고 계시는 것 같아서. 쓰지도 않는데, 당장 내가 지금 내 차에 있지도 않은 옵션인데 그것 때문에 테슬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젠가 기준으로 테슬라가 더 저렴한 이제 프리미엄 스탠다드가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스탠다드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가격이 얼마든지 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뭐 4,500이 나오는 거 아니냐, 4,000 초반이 나오는 거 아니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데, 근데 옵션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옵션을 보면 다 뺐어. 싹 다 뺐어. 직물 시트에 앞에 라이트도, 그게 뭔가요? 라이트도 다운그레이드 됐고, 또 뭐 빠졌더라? 핸들 이거 조작하는 이것도 수동이고, 통풍 시트 없고, 뭐 많이 빠졌어요. 뭐 엄청 말할 것도 없이 엄청 빠졌는데, 뭐 프리미엄 스탠다드에 비해서 가격이 한 500만 원, 700만 원 뭐 인하한다고 했을 때 차이가 난다? 저는 그 정도 옵션 뺐으면 한 3천만 원대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 일부 유튜버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출시하면은 프리미엄 스탠다드 모델을 없애지 않을까. 왜냐? 저 같아도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더 주고 프리미엄 스탠다드 삽니다. 그거 일반 스탠다드 모델 안 사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두 개 다 라인업을 내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프리미엄 스탠다드 빼고 그걸 넣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격을 출시해서 한 번 더 이제 전기차 시장의 치킨 게임이 어떤 식으로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크라는 브랜드를 다시 얘기하자면 그런 치킨 게임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지금은 너네들이 말은 많지만 우리는 품질로 승부 한번 봐볼게, 한번 지켜봐줘, 이런 브랜드 같아요. 우리 유럽 브랜드랑 승부할 수 있어, 한번 봐봐, 이런 걸 내세우는 브랜드 같아요. 자꾸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래도 중국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잠깐 접어두자고. 실제적으로 이제 출시해서 판매가 빠르면 이번 달에서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시승도 해보시고 실제적으로 차를 한번 체감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울트라 모델보다는 롱레인지가 되게 좀 이렇게 보니까 가성비가 매우 높아 보여요. 보시다시피 얘는 1,500만 차이 한 2천만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도 웬만한 옵션이 다 있어요. 하나 아쉬운 건 에어 서스펜션 빼고는 다 있다. 그러면 풀옵션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데 어디까지나 시승도 해보고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크가 주력 미는 거는 롱레인지다. 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저는 다시 지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스탠다드 모델도, 지커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탠다드 모델도 공격적으로 마케팅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은 BYD처럼 여러 사람들이 조금은 전기차를 타보고 타봐야 알잖아요. 중국 전기차는 이런 걸 좀 일단 타봐야 이 색안경도 벗겨지고 전 그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타보게끔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차종이라든지 라인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이제 롱레인지 같은데 스탠다드 모델도 조금은 파격적으로 뭐 옵션이나 프로모션이나 뭐 이런 정책을 좀 내세워서 마케팅을 해서 뭐 보증 기간을 뭐 좀 더 이렇게 해주는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스탠다드 모델도 타보실 수 있게 한 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뭐 8X나 9X라든지 이런 것도 그분들이 이제 재구매하실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또 강조해드리고 싶은 말은 AS 꼭 제발 신경을 써서 하신다면은 한국 시장에서 큰 성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뭐 테슬라나 BYD처럼 폭발적인 성과가 당장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내실 있게 조금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증기간 꼭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스탠다드 모델도 조금은 확장성 있는 마케팅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려놓고 비교를 좀 해보다 보니까 BMW라는 네임밸류가 지커보다 약 2천만 원을 더 써서 제가 말씀드린 옵션이나 크기 다 괜찮다고요. 지커가 더 써서 할 만한 브랜드, 2천만 원치의 브랜드 파워가 있나? 프리미엄 브랜드 인정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BMW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만 놓으면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롱레인지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테슬라랑 자꾸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테슬라는 제가 말해서 고객층이 다르다고, 테슬라랑 솔직히 옵션이랑 비교하면 말이 안 돼요. 테슬라에 비하면 옵션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FSD는 좀 빼고 보자는 거죠. FSD 당장 안 되잖아요. FSD 되려면 당장 쓰려면은 모델 S라든지 그거 사이버 트럭 사셔야 되잖아요. 1억 원이 넘는 차 사셔야만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말고, 물론 오토파일럿도 좋아요 하실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얘네들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시스템은 공개 안 됐잖아요. 한번 시승도 해보시고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신 다음에 좀 그때 가서 뭐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스탠다드는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하지만 롱레인지나 울트라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객층을 타겟은 그 정도로 잡고 지금 지커가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다시 한번 너무 막연하게 그냥 중국 브랜드라서 비난하거나 이렇게 안 좋게만 보시진 말고, 한번 이제 곧 한국에 출시를 이제 판매를 시작하면은 시승차도 나올 거고, 이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직접 세분해서 차도 보신 다음에 그때 가서 비교를 하고 비판하실 건 하시고, 뭐 비판이 부정적인 건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이제 지커 코리아가 받아서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다음 연식이라든지 다음에 들어올 차한테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냥 막연하게 야 중국차는 이러면 안 돼, 중국차는 이래야 돼, 이런 시선으로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유럽 브랜드에서 지금 영업을 오래 하고 있지만 제발 좋은 거는 좋고 잘한 거는 잘했고 못한 건 못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냥 야 너네는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한 부정과 비판은
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는 앞으로 지커라는 브랜드라든지 앞으로 중국 브랜드 뭐 샤오펑이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게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서, 이게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각 브랜드들끼리 경쟁적으로 이제 옵션 경쟁도 좋고 가격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분들은 조금 더 가격 대비 좋은 차, 가성비 있는 차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국 시장에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은 국산차, 뭐 유럽 브랜드, 이제 한국에 진출해서 판매한 지 오래된 브랜드들 많죠. 그런 브랜드들이 조금 뜨거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밖에 나가면 소비자입니다. 차를 뭐 공짜로 뭐 이렇게 받아서 타지 않아요. 그래서 돈 주고 사서 타는데, 그랬을 때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차가 나오고, 저는 이런 시장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지커의 성공을 좀 응원하는 편도 있습니다. 응원하고, BMW도 지금 사실 이번에 이 가격 출시했을 때 전 개인적으로 좀 놀랬거든요. 전기차에서 나올 수 없는 금액대예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실제 내연기관차랑 가격이 비슷해. 50이잖아요. 50 X드라이브인데 이 가격이면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계약이 많이 됐겠죠. 10,000대 이상 됐다고 하고, 뭐 계약을 해도 뭐 바로 출시한 다음부터 바로 차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차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X3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7X에 대한 기대, 얘는 이제 곧 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벤츠도 이제 GLC 전동화 버전에 우리나라에 출시를 하죠. 걔도 지금 실제적으로 X3, iX3랑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차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경쟁 브랜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 출시한 여기 7X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비판만 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